응급이라도 보증금 없이는 수술 불가합니다. 여기 14,800원뿐인데 선생님, 이 상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돈이 죄라면 만 평생 죄인이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조차 거부당한 한 노인. 심장이 멎어가던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도윤아, 차갑게 환자를 밀어내던 의사. 그 이름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과거. 파란 목도리에 쌓인 겨울날의 기억. 굶주린 꼬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손길. 그 아이가 바로 지금 그녀의 수술을 거부한 의사였습니다. 끝내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잃었던 길을 되찾을 것인가. 뒤엉킨 운명과 숨겨진 진실.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분남내 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습니다. 간판 아래쪽 모서리는 비바람에 살짝 벗겨져 나무 밑바탕이 드러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이 찬 공기와 만나 몽글몽글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안테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가끔 잡음이 섞여 나오지만 분남에게는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진짜 사랑을 했다면 후회는 없을 거야. 박분남이 큰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술에 살짝 댑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입니다. 손가락에 얇은 금반지가 국자를 쥔 손과 함께 움직입니다. 결혼 반지이지만 이제는 너무 말라서 헐렁해진 손가락에 겨우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 좀 덜어야겠네. 노인정 어르신들 혈압 올라가면 안 되지. 어제 김할아버지가 어지럽다고 하시더라. 분남이 중얼거리며 간을 맞춥니다. 오랜 경험으로 몸에 밴 손놀림이 자연스럽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파란 털목도리를 목에 두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코끝은 빨갛고 입가에는 초코파이 부스러기가 묻어 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분남이모 사랑해요. 도윤이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하트 모양도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분남이 행주로 액자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유리면에 맺힌 김이 사라지자 아이의 얼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닦는 것이 분남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그 녀석 도윤이 겨울만 되면 콧물 질질 흘리며 초코파이 훔쳐가던 도둑놈. 그래도 밥 굽는 애를 누가 혼내겠어. 하루 종일 굶고 와서는 국 한 그릇 후루룩 마시고 가던 애가. 분남이 작게 웃으며 추억에 잠깁니다. 20년도 더 전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분남은 그런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늘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김치, 깍두기를 챙겨주었습니다. 서울 간다고 할 때 내가 이 목도리 감아줬지. 추위 타는 애라고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분남이 사진 속 파란 목도리를 바라봅니다. 직접 떠서 만든 목도리였습니다. 밤늦게 뜨개질하면서 그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땀 한 땀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명치 부근이 뻐근해지며 어지럼증이 몰려옵니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빠지면서 냄비 가장자리를 치게 됩니다. 달그락 소리가 조용한 국밥집 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상하네. 아침부터 속이 거북하더니 분남이 국자로 테이블을 짚고 천천히 앉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팍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에휴, 별거 아니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하지.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분남이 카운터를 붙잡고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생 서서 일해온 튼튼한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립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뻗는 순간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익숙한 국밥집 풍경이 마치 안개 속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도 새벽 인력 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도윤아, 이모가 아픈가 보다. 분남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파란 목도리 사진 속 아이가 분남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린 도윤이가 이모, 아프면 안 돼요. 내가 의사 되면 이모 병 다 고쳐드릴게요라고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분남의 손이 천천히 휴대폰 쪽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이 켜지지만 번호를 누를 힘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후들후들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어렵습니다. 국밥집 안은 여전히 따뜻한 김으로 가득하지만 분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갑니다. 입술도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문득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떠나던 날, 서울로 대학 가면서 이모, 꼭 건강하세요. 나중에 의사 되면 이모 병 다 고쳐드릴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그 아이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모릅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분남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밝은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려쬐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응급차에서 내려온 분남이 응급침상에 실려 들어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분남의 얼굴은 창백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B- B-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휠체어가 굴러가는 소리, 차트 넘기는 소리가 섞여서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간호사 최다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다혜는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분남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하며 부드럽지만 정확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르신, 통증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나요? 분남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없이 대답합니다. 아침부터 좀 뻐근했지. 국밥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다혜가 분남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얇고 주름진 손등,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 손가락에서 헐렁하게 돌아가는 금반지. 경험 많은 간호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보호자분은 계세요? 없어. 혼자 살아. 분남의 대답에 다혜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집니다. 응급실에서 홀로 실려오는 노인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사 한도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차트를 넘기며 살펴봅니다. 40대 초반의 도윤은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흉부외과 교수입니다. 하얀 가운 주머니에는 여러 펜과 청진기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심전도상 ST 분절 변화 보입니다. 심근어혈 의심되네요. 혈관 조영술 먼저 시행하고 스텐트 시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윤이 차트를 보며 담담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의학 용어들이 차갑게 들립니다. 분남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분남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을 표현합니다. 평생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온 분남에게 큰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도윤이 감정 변화 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응급 분류 2등급입니다. 보증금 선납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태 안정화시킨 후에 전원 검토하죠. 다혜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10여 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온 다혜는 도윤의 차가운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선생님, 지속적인 가슴 통증이고 연세를 고려하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도윤이 차트를 덮으며 냉정하게 답합니다. 최 간호사님, 규정대로 하세요. 수납부터 처리하고 나서요. 분남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열어봅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한 장이 전부입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 표시가 보입니다. 잔액이 14,800원. 분남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도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표정이 굳어집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측은함이 올라오지만 냉정함으로 그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사회복지사와 상의해 보시죠. 의료급여나 긴급복지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매뉴얼을 읽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거짓말 같은 사연들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듣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와주려다가는 병원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은 의사이지 성자가 아닙니다. 감정보다는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분남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다혜가 분남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어봅니다. 고마워, 아가씨.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오네. 그때 수납 직원이 다가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입금 확인 후에 검사 진행 가능합니다. 300만 원. 분남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금액입니다. 수납 창구 앞에서 분남이 손목에 얇은 금반지를 천천히 빼냅니다. 평생을 끼고 살았던 반지가 말라버린 손가락에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50년 전 결혼할 때 받았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입니다. IMF 때도 못 팔았는데 오늘은 팔아야겠네. 목숨이 더 소중하지. 분남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된 금빛이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세월이 흘러 금이 많이 닳았지만 여전히 분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다혜가 그 반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제가 사회사업팀에 먼저 연결해 볼게요. 긴급복지 지원이나 의료급여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봅시다. 다혜가 분남의 손을 감싸줍니다. 차가운 병원에서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따뜻함입니다. 멀찍이 서 있던 도윤이 그 장면을 힐끗 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지만 애써 시선을 돌립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분남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다혜가 재빨리 분남을 부축합니다. 어르신, 누워 계세요.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분남이 다혜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노저어 갈 텐데. 분남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우리가 헤어져도 걸어서 갈 텐데. 노랫소리가 조용한 응급실 구석에 은은하게 퍼집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잠깐 귀를 기울입니다. 차트를 보고 있던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섬지박이. 왜 하필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누군가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인데 누구였을까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분남을 바라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힘없이 누워서 옛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흔듭니다. 간호사가 분남의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파란 털목도리를 목에 두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르신,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세요? 간호사가 호기심을 보이며 묻습니다. 아, 그 애는 도윤이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키운 애지. 지금은 서울 어디선가 의사하고 있을 텐데. 분남이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운 표정을 짓습니다. 참 착한 애였어. 겨울만 되면 목도리 없어서 콧물 훌쩍거리고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국 한 그릇씩 먹고 가고. 다혜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초코파이 도둑 도윤이 밥은 꼭 먹기라고 크레파스로 적혀 있습니다. 귀여운 그림도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다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 서 있는 도윤의 명찰을 확인합니다. 흉부외과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마. 다혜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가 지금의 도윤 의사일까요? 분남이 계속해서 사진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그 애가 서울 가면서 그랬어. 꼭 의사 되어서 이모 병 다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벌써 20년도 넘었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도윤이 분남의 말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20년 전 서울로 대학 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파란 목도리를 목에 감아주시면서 길 잃지 말거라고 하셨던 분남 이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다혜가 사진과 도윤을 번갈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얼굴 윤곽이 비슷합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도윤이가 성이 한씨였나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응, 한도윤. 왜? 분남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 아이가 지금의 한도윤 교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확신이 교차합니다. 분남 이모. 어릴 때 자신을 돌봐주셨던 그분이 지금 눈앞에 누워 계신 걸까요? 하지만 바로 다가가서 확인하기에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검사실에서 나온 결과지를 들고 다혜가 빠른 걸음으로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엑스레이 필름과 심전도 결과가 담긴 차트를 펼쳐 보이며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90% 이상 협착이 확인됩니다. 중요 혈관이에요. 도윤이 차트를 받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판단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언제 완전히 막힐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트로포닌 수치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즉시 혈관 조영술 후 스텐트 시술이 필요해요. 다혜가 간곡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0여 년간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으로 봐도 시간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VIP 수술이 2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내일 오전 첫 타임으로 잡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과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내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다혜가 다급하게 말하지만 도윤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최 간호사님, 감정으로 의학적 기준을 흔들면 안 됩니다. 병원에는 우선순위와 원칙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집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의사로서의 판단만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원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원장님. 도윤아, 오늘 수술 스케줄 절대 꼬이면 안 돼. 대기업 회장님 수술도 있고 내장인 어르신도 서울에서 내려오신다. 너만 믿는다.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합니다. 병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원장의 압박과 병원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분남이 침상에서 힘없이 2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병원도 장사지. 돈 되는 환자가 우선이고 내 잘못이야. 돈이 없으니까. 분남의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장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도윤아, 이모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배고픈 애들은 못 본 채 못하겠더라. 갑자기 기억 속에서 국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겨울 추위를 녹여주던 연탄불 냄새, 그리고 목에 감아주셨던 파란 털목도리의 따뜻함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도윤이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왜 하필 장사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다혜가 주머니에서 아까 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파란 목도리를 두른 초등학생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입니다. 선생님, 혹시 파란 목도리 아세요?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윤과 분남을 번갈아 바라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잠깐 허물어집니다. 파란 목도리. 겨울마다 목에 감고 다니던 그 따뜻한 목도리. 분남 이모가 직접 떠서 만들어주셨던 세상에서 하나뿐인 목도리. 서울 가는 날까지 목에 감고 있었던 그 목도리 말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곧 표정을 굳히며 냉정하게 답합니다. 업무에 집중하세요, 최 간호사님. 도윤이 차트를 덮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혜가 다급하게 사진을 내밉니다. 선생님, 이 사진 좀 보세요. 뒷면에 초코파이 도둑 도윤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윤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집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콧물을 훌쩍이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목에 둘러진 파란 털목도리까지. 이분이 바로 그때 선생님을 키워주신. 다혜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도윤의 표정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도윤이 사진을 든 채 분남을 바라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셨던 분남 이모가 분명합니다. 분남이 도윤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를 짓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참 닮으셨네. 우리 도윤이하고. 분남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알아보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말씀일까요? 도윤이 사진을 다혜에게 돌려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환자 치료에 집중합시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요. 하지만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갑자기 분남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B-B-B. 급박한 알람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집니다. 분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혜가 재빨리 달려와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90, 50에서 70, 40으로. 응급팀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분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산소 포화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윤이 청진기를 들고 빠르게 다가와 분남의 가슴에 댑니다.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립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근경색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다혜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긴장됩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입니다. 카테터실 즉시 준비, 헤파린 로딩 용량 투여, 정맥 라인 추가 확보. 도윤이 연달아 지시를 내립니다. 차가웠던 목소리에 긴급함과 진정성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립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원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엄격합니다. 도윤아, VIP 환자들 도착했다. 너 빠지면 정말 큰일이야. 병원 이미지에도 문제가 되고. 원장의 말에는 압박감이 가득합니다. 대기업 회장과 자신의 장인어른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꽉 쥔 채 고개를 듭니다. 한쪽에는 생명이 위험한 환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병원의 현실과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분남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며 흐릿한 눈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에서도 도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선생님, 닮았다. 우리 도윤이하고. 분남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20년 전 그 아이의 모습과 지금 눈앞의 의사가 겹쳐 보입니다. 도윤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릴 때 아프면 분남 이모가 이마에 손을 얹고 걱정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납니다. 열이 날 때마다 미음을 끓여주시고 약을 먹여주시던 그 자애로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계속 들려옵니다. 도윤아, 대답해. 지금 당장 수술실로 와야 해. 도윤이 분남과 휴대폰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과 지금 당장 구해야 할 생명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분남의 손이 침상 가장자리에서 힘없이 떨어집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도윤. 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입니다. 어릴 때 아프거나 무서울 때마다 도윤아, 괜찮다. 이모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해주시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도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 제가 직접 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혜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정말요? VIP 수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팀으로 넘기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죠. 도윤의 대답이 흔들림 없이 나옵니다. 의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규정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병원 행정팀장이 뛰어와서 도윤을 막아섭니다. 교수님, 안 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허락 없이는. 도윤이 행정팀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진료 기록에 남기세요. 모든 책임 한도윤.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살려준 그 따뜻함에 대한 보답을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분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다집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분남 이모를 이번에는 자신이 살려야 합니다. 수술 준비실 앞에서 도윤이 손을 소독하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적시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0여 년 전 겨울, 장터 끝 허름한 국밥집의 따뜻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연탄불이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서 국을 끓이시던 분남 이모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초코파이 도둑이라고 놀리시면서도 늘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그 자애로운 미소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도윤아, 또 훔쳐먹었지? 그래도 배고픈 애를 어떻게 혼내겠니? 분남 이모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신에게 분남 이모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목에 감아주시던 파란 털목도리의 감촉도 생생합니다. 이모가 밤늦게 뜨개질하시며 만들어주신 그 목도리는 추위보다 더 차가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부적 같았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던 날 기차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장면도 떠오릅니다. 분남 이모가 자신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시며 했던 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도윤아, 길 잃지 말거라.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너를 키운 이 마음만큼은 잊지 마라. 도윤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분남 이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어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냉정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혜가 수술복을 입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확실하세요? 그분이 선생님을 키워주신. 확실합니다. 도윤의 대답이 흔들림 없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몇 안 돼요. 분남 이모만의 특별한 억양이 있어요. 도윤이 눈을 뜨며 단호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이번에는 자신이 구해야 합니다. 간호사님들 긴급 호출하세요. 사회사업팀도 즉시 연결하고 긴급복지와 무연고 환자 대응 프로토콜 전부 가동하세요. 도윤이 연달아 지시를 내립니다.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비는 일단 제 급여에서 성공제 처리하세요. 행정에서 문제 제기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도윤 교수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원장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괜찮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니까요. 도윤이 수술용 장갑을 끼며 말합니다. 오랜만에 의사가 된 초심이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그때 병원 행정팀에서 급하게 달려와 수술실 입구를 막아섭니다. 교수님,
원장님께서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VIP 환자들이 대기 중이에요. 행정팀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원장의 화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응급 환자가 먼저입니다. 원장님께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러시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계시고 행정팀장이 계속 말리려 하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른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 대신 맡으시면 됩니다. 도윤이 수술실 문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다혜가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모든 책임을 나눠지겠어요. 다혜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10여 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의사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도윤이 고마운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수술실 문이 열리고 분남이 실려 들어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잠깐 의식을 되찾은 분남이 도윤을 올려다봅니다. 의사, 선생님, 분남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립니다. 도윤이 분남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릴게요. 분남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고마워요. 우리 도윤이 같은 애. 그 말을 들은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직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답하며 수술 준비를 마칩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분남의 의식이 천천히 사라져갑니다. 도윤이 메스를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어릴 때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수술실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릅니다. 도윤이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며 가이드 와이어를 조심스럽게 조작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섬세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압 안정적이고 심박수도 정상 범위입니다. 마취가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도윤의 손놀림을 지켜봅니다. 가이드 와이어 통과됩니다. 좋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다혜가 수술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합니다. 도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레셔 10만까지 올려주세요. 스텐트 전개 준비합니다. 도윤이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막혔던 혈관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혈류가 다시 흐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혈류 재개통 확인됩니다. 스텐트 완벽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수술팀 전체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생명을 건진 순간입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 마지막 확인 작업을 마치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마지막 클릭 고정하겠습니다. 도윤의 손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클릭 소리와 함께 모든 시술이 완료됩니다. 모니터가 안정된 파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다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2시간 후 회복실에서 분남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얀 천장과 의료기기들이 보이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졌습니다. 회복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도윤이 들어옵니다. 수술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오늘만큼은 높은 지위의 교수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분남이 흐릿한 시야로 도윤을 바라봅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얼굴을 보며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도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소의 차가운 통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분남이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남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면서 의식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오래 접힌 파란 털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20여 년 동안 늘 가지고 다녔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세월이 흘러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감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모.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20여 년 만에 하는 그 호칭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파란 목도리를 본 순간 분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기억 속 깊이 묻혀있던 장면들이 물밀듯이 되살아납니다. 그게 설마. 분남이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만져봅니다. 자신이 직접 떠서 만들었던 바로 그 목도리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그 촉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듯 낮게 허리를 굽힙니다. 높은 지위의 교수가 한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이모, 도윤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감춰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너무 오래 길을 잃었어요.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네요. 분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작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도윤이, 정말 우리 도윤이구나. 분남이 도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집니다. 어릴 때 자주 해주던 바로 그 애정 어린 손길입니다. 이 녀석 얼마나 컸노? 의사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굴었니? 분남이 눈물을 흘리며 야단치듯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과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흘리는 진정한 눈물입니다. 미안해요, 이모. 정말 미안해요.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요. 그래도 결국 알아봤잖니. 이 파란 목도리도 간직하고 있고. 분남이 목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춥다고 하면 국물에 대파 많이 넣어서 줬지. 너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하나도 안 괜찮았구나. 분남의 말에 도윤이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어릴 때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분남 이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모두 되살아납니다. 이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모가 아프셨을 때, 됐어. 지금 알아봤으면 됐지. 우리 도윤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었잖니. 분남이 도윤의 파란 목도리를 다시 목에 감아줍니다. 20여 년 전 그 겨울날처럼 몇 달 후 대학병원 1층 안내판 옆에 작은 금속 패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깔끔한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분남상 마이너스 배고픈 학생과 홀몸 어르신 지원 기금.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흉부외과 한도윤 교수 설립, 박분남 여사님의 나눔 정신을 이어받아. 도윤이 원장실에서 나오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VIP 환자보다 응급 환자를 우선시했던 일로 인한 징계는 피할 수 없었지만 기금 설립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다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윤은 병원 내에서 승진 누락과 함께
일정 기간 중요한 수술에서 제외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로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도윤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오후 장날이 되면 더욱 북적이는 시장 골목입니다. 분남내 국밥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옆에는 새로운 작은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토요일 특별 메뉴 마이너스 청년 할인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분남이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동네 아주머니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남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제 혼자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고마워요. 그래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맛이 제대로 나와. 분남이 웃으며 국자로 국물을 저어봅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국밥집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국밥집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혈압약이 들려 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도윤이 분남의 얼굴색을 살피며 묻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건강 상태를 자연스럽게 체크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또 왔네. 매주 오느라 고생이야. 분남이 반갑게 맞이하며 도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특별히 간을 덜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이모,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있죠? 지난주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도윤이 국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병원에서의 정기검진 외에도 이렇게 일상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때 다혜가 의료용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도윤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사회 의료봉사 활동으로 한 달에 2번씩 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 건강검진하는 날이에요. 다혜가 밝게 인사하며 의료 가방에서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꺼냅니다. 아이고, 다혜도 왔구나. 오늘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이야. 분남이 고마워하며 차를 준비해 줍니다. 다혜와 도윤이 시장에서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밥집을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곧 시장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분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재고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김할아버지, 지난번보다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혜가 기쁘게 말하며 혈압 수치를 기록합니다. 도윤이 한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일은 없으세요? 덕분에 괜찮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까지 모두 돌봐준 후 세 사람이 국밥집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분남이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나눠 먹으며 하루 일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러분. 도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분남이 서랍에서 파란 털목도리를 꺼내어 도윤에게 건넵니다. 도윤이 집에 갈 때마다 챙겨주는 의식 같은 일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니까 목도리 하고 가거라.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도윤이 목도리를 받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모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제일 착해. 분남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세 사람이 국밥집 문을 나서며 시장 골목을 걸어갑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파란 목도리가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도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고 지금도 그 따뜻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